2024년 이 회사에서는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한편의 막장 드라마가 벌어지고 있죠. 엄마와 딸, 여기에 두 아들이 맞서 치고받는 점입가경의 싸움, 바로 한미약품그룹인데요. 가족 간 진흙탕 싸움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올해 초 창업주인 고 임성기 회장의 부인 송영숙 회장이 딸 임주연 부회장과 손을 잡고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추진했죠. 그러자 장남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그리고 동생인 임종훈 대표이사가 여기에 반기를 들면서 1차 모자의 난이 발생합니다. 이후 3월, 형제 측이 개인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소액주주의 표를 얻어 주총에서 승리, 경영권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형제의 승리로 끝난 것 같던 이 드라마는 반전을 맞게 되죠. 신동국 회장이 형제 측에 등을 돌리고 모녀 측과 손을 잡으면서 3자 연합이 형성된 건데요. 이후 3자 연합 측은 한미약품의 독자 경영을 선언했고, 이에 반발한 형제 측 임종윤 이사가 한미약품 대표이사를 노렸지만 이사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이사의 표 대결에서 패배했습니다. 당장은 3자 연합의 지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싸움의 형국은 형제 측에 불리해진 상황이지만요. 앞으로 임시주총의 표 대결이 남은 만큼 분쟁의 파열음은 계속될 전망인데요. 이런 막장 싸움이 계속되다 보니 신약 개발에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집안 싸움을 하고 있는 게 너무 한심하다. 오너가의 밥그릇 싸움에 직원, 주주는 안중에도 없는 거냐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내 탑5 제약사인 한미약품그룹은 도대체 왜 K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걸까요? 작고한 창업주의 뒤를 이을 유력한 후계자로 꼽혔던 이 사람. 장남 임종윤 이사는 왜 엄마와 척을 지고 경영권을 뺏길 위기에 처한 걸까요? 오늘은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 서 있는 임종윤 사내이사는 누구인지, 그리고 한미약품그룹의 향방을 짚어보겠습니다. 임종윤 이사는 미국에서 학부 과정을 마친 후 버클리 음대에서 재즈 작곡 석사 과정을 밟았다고 하죠. 음악적인 재능과 열정이 대단해서 직접 재즈 밴드를 결성하고 프로 뮤지션으로까지 활동을 했는데요. 일반적인 재벌 2세와는 일단 이력부터가 다르고 외모에서 풍기는 분위기만 딱 봐도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느낌이 들죠. 2000년 한미약품 과장으로 입사를 했지만 경영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인 임성기 회장 입장에선 장남의 후계 구도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당시 임성기 회장은 한미약품의 미래는 중국 진출에 있다는 말을 할 정도로 중국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었고요. 북경 한미약품에 임종윤 이사를 보내 후계자 수업에 힘을 실어주는데요. 이때 임종윤 이사, 아버지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을 합니다. 중국 시장 개척을 지휘하면서 아동약 시장 1위에 오르는 등 북경 한미약품 매출은 10배 이상 성장을 합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임종윤 이사는 2010년 아버지와 함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공동대표에 오른 데 이어 2016년에는 단독 대표에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임종윤 이사가 차기 후계자가 될 거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하지만 2020년 임성기 회장이 별세하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송영숙 회장이 남편의 뒤를 이어 취임한 후 임종윤 이사는 대표 자리는 물론 이사회에서도 제외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급기야 2024년 초 송영숙 회장이 딸과 함께 OCI 그룹과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모자 간의 갈등은 수면 위로 폭발하게 됩니다. 임종윤 이사의 말에 따르면요, OCI와의 통합에 대해 어머니나 회사 측으로부터 그 어떤 고지나 정보조차 전달받은 적이 없었다고 하죠. 한마디로 그룹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에 본인은 완전히 왕따를 당했고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였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머니와 아들, 이 둘 사이가 이렇게까지 틀어지게 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업계 안팎에서는 갈등의 전조가 이미 수년 전부터 감지됐다고 합니다. 임종윤 이사는 북경 한미 재직 시절인 2009년 자신의 개인 회사인 홍콩 코리그룹을 설립했죠. 송영숙 회장으로선 한미약품 경영에만 집중해야 할 장남이 개인 회사 활동을 하는 게 맞득지 않았고요. 더구나 코리그룹의 계열사인 코리포항의 실적 부진이 불만을 더 키웠다는 겁니다. 또 미국 유학을 거친 임종윤 이사의 워라밸이나 개인 활동을 중시하는 미국식 마인드가 갈등의 배경이 됐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송영숙 회장은 임성기 창업자 생전에 그룹의 문화 사업을 담당한 동시에 경영에도 간접적으로 참여를 해왔죠.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본인이 살림만 하다가 경영 일선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남편과 함께 50년 동안 그룹을 일으켜왔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회사를 키우려는 의지가 강한 대장부 스타일의 엄마, 자유로운 영혼의 미국식 마인드를 가진 장남, 이 둘이 더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두 모자 사이를 파고든 인물이 바로 장녀 임주현 부회장입니다.
임주현 부회장은 한미약품 글로벌 사업부, R&D 센터 등을 책임지면서 능력을 인정받아 왔는데요. 특히 임성기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면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던 걸로 알려졌죠. 고 임성기 회장은 치약을 개발하지 않는 제약기업은 죽은 회사다라는 신념으로 한미약품을 성장시켰는데요. 임주현 부회장 역시 아버지의 뜻을 신봉하면서 신약 개발에 강한 의지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결국 송영숙 회장은 강한 의지를 보이는 장녀에게 더 마음이 기울었던 것 같고요. 2023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장으로 장녀를 임명하면서 사실상 후계자로서의 힘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올해 초 모녀 측은 OCI와의 통합을 두고 형제 측과 완전히 갈라서면서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향방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임종윤 형제 측이 불리한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미 핵심 계열사인 한미약품이 3자 연합에 의한 독자 경영에 들어간 만큼 형제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요. 한미사이언스 지분율만 봐도 3자 연합이 우호 지분을 합쳐 약 48.19%, 형제 측의 우호 지분인 29%를 훨씬 웃돌고 있죠. 3자 연합 측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까지 다시 장악해서 경영권을 완전히 탈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앞으로 열릴 임시주총의 표심이 경영권 향방의 분수령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표심을 가를 핵심 이슈는 뭘까요? 먼저 상속세와 해외 투자 유치 여부입니다. 모녀 측은 신동국 회장과의 주식 매도 계약을 통해 1,600억 원가량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한 상황인데요. 반면 임종윤 이사 측은 외부 투자 유치와 임종윤 이사의 개인 회사인 코리그룹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식으로 상속세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건은 외부 투자 유치 여부인데요. 지난 3월 주총에서 형제 측이 이길 수 있었던 건 적극적인 투자 유치 계획이 컸죠. 당시 임종윤 이사는 1조 원의 투자를 유치해 한미약품그룹의 시총을 50조 원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 측이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 투자 유치는 지지부진했고요. 한미사이언스 주가도 좀처럼 힘을 받지 못했는데요. 바로 이게 신동국 회장이 형제에게 등을 돌린 결정적 이유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신동국 회장은 임성기 창업주의 고향 후배이자 의형제 사이로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죠. 자신의 지분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인물인 만큼 주가 부진에 대한 실망도 컸고 결국 돈 때문에 돌아섰을 가능성도 큰 건데요. 형제 측에서는 글로벌 사모펀드와 1조 원의 투자금 유치를 협상 중이라고 하죠. 과연 상황을 반전시킬 투자 유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또 하나, 전문 경영인 체제도 핵심 이슈입니다. 3자연합 측은 한미사이언스도 전문 경영인 체제로 변경해서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플레이어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인데요. 형제 측은 생각이 다르죠. 한미사이언스는 오너 대표이사가 직접 책임을 지고 각 계열사와 소통하는 선진형 체제를 이미 갖추고 있다. 앞으로도 지금의 체제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100개 이상의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CDMO 전문회사, 즉 한국판 론자로 키워가겠다는 계획이죠. 다가올 주총에서 어느 쪽의 비전이 더 표심을 움직이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동대문의 작은 약국으로 출발한 한미약품그룹은 신약 개발은 내 목숨과도 같다. 이런 임성기 창업주의 뚝심으로 1조 원대의 대형 제약사가 됐습니다. 2015년에는 글로벌 제약사의 수조 원대의 기술 수출을 성공시키며 전 국민을 놀라게 하기도 했죠. 창업자의 확고한 신념이 뿌리 내린 덕분에 한미약품은 약 30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건 물론이고요. 임상 중인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계속된다면 한미만의 기업 가치와 경쟁력은 훼손될 수밖에 없죠.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은 수시로 바뀌고 기민하게 대응을 해도 성공을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 막장 드라마에 빠져있을 시간이 없다는 얘긴데요. 한미약품그룹은 진흙탕 같은 집안 싸움을 마무리 짓고 기업 본연의 경쟁력에 더 집중할 수 있을까요? 경영권 분쟁의 승자가 누가 됐든 창업자의 유지를 진심으로 이어받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